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척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직접 구매한 이 갤럭시 Z 폴드 4 사용기를 여러분께 최대한 디테일하게 전해드리려고 한 달이나 사용하고 이제서야 인사드리네요. 기본 설정이나 굿락 설정 팁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 갤럭시 Z 폴드 4 장점이 충분히 많은 폰이긴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고, 이 영상은 내돈내산 리뷰니까 여러분께 제 소신껏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여 여러분께서 Z 폴드 4 구매 고려 중이시라면 충분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리뷰 시작할게요. 역시 매일 들고 다니는 폰이니까 디자인 먼저 봐야겠죠? 이 Z 폴드 시리즈가 원래 아재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컬러 중에 이 베이지가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제는 여성분들도 구매를 많이 고려하시는 듯 합니다. 이 베이지 컬러 정말 잘 뽑았어요. 이번 Z 폴드 4 색상이 팬텀 블랙, 그레이 그린, 베이지, 그리고 삼성닷컴 전용 컬러인 버건디 총 4가지가 출시됐는데, 솔직히 이 베이지 빼고 나머지 3가지 색상은 아직까진 아재폰 감성이 남아있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Z 폴드 3 팬텀 그린 색상 쓰시는 분이 계셔서 제 폰이랑 나란히 놓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이 메탈 프레임 부분이 무광에서 유광으로 바뀌었고, 세로 폭이 약간 줄고 가로 폭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디스플레이 화면비가 25:9에서 23.1:9로, 내부 디스플레이 화면비는 5:4에서 21.6:18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 테두리 부분이 전작 대비해서 네모 반듯하게 마감이 되었고, Z 플립 4처럼 메탈 프레임이나 힌지 부분이 전작 대비 얇아졌습니다. 이 힌지가 더 납작해지고 테두리 부분이 네모네모한 건 분명히 핸드폰을 펼칠 때 손가락 끝이 닿는 면적이 더 넓어지면서 전작보다는 좀 더 손쉽게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참고로 비교를 하다 보니 접었을 때 이 두꺼운 부분, 그러니까 이 접히는 부분이 Z 폴드 4가 Z 플립 3보다 두껍더라고요.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이 내부 디스플레이 주름인데, 이거는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영상에서는 차이가 심하진 않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Z 폴드 3는 접히는 부분의 굴곡이 알파벳 U자처럼 큼직큼직하게 움푹 들어간 느낌이라면, Z 폴드 4는 접히는 부분이 굴곡이 알파벳 V자처럼 살짝 작게 온폭 들어간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손끝으로 만지면 아주 살짝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부 디스플레이 주름은 아직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보일 정도로 크게 개선되진 않았지만, 화면을 정면으로 놓고 보는 게임이나 영상 감상 등 실사용할 땐 전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정말 많이 개선됐습니다. 전작인 Z 폴드 3에서는 픽셀 크기도 크고 좀 반짝반짝하는 점들이 좀 도드라지게 보였다면, 이번 Z 폴드 4에서는 점들이 더 작아지면서 영상 시청에 전혀 거슬리지 않고 가끔은 카메라 위치가 어디였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정말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름 문의 댓글이 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외부 디스플레이에는 필름이 없고 내부 디스플레이에는 필름이 붙어있는 채로 나옵니다. 참고로 외부 디스플레이 보시면 제가 지금 사용한 지 한 달 됐는데 벌써 이렇게 실기수가 좀 있어요. 이렇게 고릴라 비터스 플러스도 기스는 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필름이나 강화유리 부착도 고려하실 수 있겠네요. 간단한 스펙 짚고 넘어갈게요. Z 폴드 4에 들어간 칩셋은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이고 램은 12GB입니다. 참고로 같은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긱벤치 5로 벤치마크 돌려본 결과 싱글코어는 1200점, 멀티코어는 3702점이었습니다. 참고로 Z 플립 4, S22, 아이폰 13 프로 맥스까지 긱벤치 결과 띄워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하면 떠오르는 장점은 역시나 삼성페이일 겁니다. 이게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와서 삼성페이에 카드 등록하고 밖에서 폰 하나만 들고 결제할 때 쓰고 교통카드 대신 핸드폰 태그하고 다니면 좀 편하네 정도지만, 이걸 오래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가면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니기가 귀찮을 만큼 삼성페이가 그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인천 이음카드 같이 삼성페이에 등록 안 되는 카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화 녹음 기능을 쓸 일도 거의 없지만 이 기능이 약자를 보호할 때 증거용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서 이렇게 기본 통화 앱에서 녹음 기능을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준 건 칭찬하고 싶네요.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기본 앱에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기능이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아예 못 쓰는 거랑은 분명 다르니까요.
또 Z 폴드4의 장점은 이번에 가로로 더 넓어진 7.6인치 대화면입니다. 영상 시청은 물론 게임 몰입도도 좋아졌고요. 독서할 때도 쾌적했고 이렇게 가로 화면으로 보면 정말 책처럼 볼 수 있고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으로도 활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이 넓은 화면을 활용한 화면 분할 및 멀티태스킹 기능은 여기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S펜 지원입니다. 가끔 문서에 사인을 한다거나 스크린샷을 떠서 마크업을 할 때, 아니면 이런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할 때 간단한 도형 그리는 거 말고 이렇게 글씨를 쓸 때 S펜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 S펜의 단점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소리 분리 재생 기능인데요, 아이폰은 안되고 갤럭시는 되는 기능이에요. 차 안에서 앞좌석에 탄 엄마 아빠는 핸드폰 스피커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영상을 보고, 뒷좌석에 탄 아이들은 자동차 스피커로 동요 같은 걸 듣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이 Z 폴드4가 자동차에 블루투스로 연결된 상태여야 하고요. 설정, 소리 및 진동, 여기 맨 밑에 앱 소리 분리 재생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켜기 활성화해 주시고, 애플리케이션은 음악 앱,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 등 골라주시고, 오디오 기기는 블루투스 기기에서 본인 자동차를 골라주세요. 그러고 나서 자동차 설정에 보면 스피커 음량을 뒷좌석 쪽에만 집중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자동차에서 음악 앱으로 동요 재생하면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은 동요를 듣고, 앞에 앉은 아이들 엄마 아빠는 영상 감상하면서 이동 가능하겠죠? 물론 이렇게 화면 분할을 이용해서 왼쪽은 내비게이션, 오른쪽은 영상 감상, 이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운전하실 때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Z 폴드4는 단점도 분명한 폰입니다. 특히 아이폰 유저였다가 이 Z 폴드4로 넘어가신다면 불편해 하실 만한 점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첫 번째로는 트루톤 디스플레이 미지원입니다. 일단 트루톤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이 아이폰 8부터 적용된 기술인데, 주변광 색 온도에 맞춰서 아이폰 디스플레이 색 온도를 이렇게 조절해 주어서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 편안하게 화면을 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갤럭시에서도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 갤럭시를 구매하면 이 디스플레이 화면 모드, 여기에서 선명한 화면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선명한 화면으로 해두면 이게 채도도 너무 높고 이런 색감이 너무 쨍해 가지고 눈이 피로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고급 설정이 들어가서 RGB 값을 조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설정하고 쓰는 게 그나마 아이폰 색감이랑 비슷하고 눈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은 카메라입니다. 제가 불편한 점은 카메라 셔터렉인데 이건 갤럭시 종특인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삼성이 이런 새로운 폼팩터나 이런 신기능을 보고 혹해서 갤럭시를 구매했다가 매번 후회하는 점인데요, 특히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불편합니다. 이번에 메인 카메라에 5000만 화소 렌즈를 적용해서 화질은 분명 좋아졌는데, 저는 분명 피사체가 화면 중앙에 오는 순간에 셔터를 터치했는데 갤러리 들어가 보면 피사체가 화면 한쪽에 쏠려 있거나 심할 때는 화각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강아지 촬영할 때 보면 제가 담고 싶은 포즈나 표정이 안 담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짜증나서, 아이들이 어린 분들 특히 사진 동영상 많이 찍으시면 저는 솔직히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배터리와 발열입니다. 발열은 게임 조금만 돌려도 금방 생기긴 했는데 아이폰도 발열이 심하게 크게 언급은 하지 않겠고, 배터리는 확실히 아이폰보다 빨리 닳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버티더라고요. 그래도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게 불안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카카오톡입니다. 전 아이폰으로 카카오톡을 쓸 때 글씨를 이 도쿄 감성으로 해놓고 쓰는 걸 좋아하는데, 갤럭시에서 카카오톡을 쓸 때 고를 수 있는 폰트가 상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채팅방에서 동영상 전송할 때 아이폰이나 갤럭시 둘 다 압축해서 전송하긴 한데, 갤럭시는 용량 300메가 제한이 있고 아이폰은 그런 식으로 막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점, S펜입니다. S펜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사실이지만, 노트 시리즈를 단종시키면서 S펜을 폴드 시리즈로 옮겨갔다면 수납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S펜을 폴드 기기 내에 수납 가능하게 설계를 하면 그만큼 배터리는 줄어들겠지만 충전을 자주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공짜로 받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한참 이렇게 폴드 리뷰 보면서 고민하다가 늦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핸드폰에 200만원을 태웠는데 또 이 스탠딩 커버 위드 S펜 요 99,000원은 선뜻 구매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케이스까지 다 장착하면은 이렇게 하면 전체 무게가 319g이나 됩니다.
그래도 이거 디자인은 폴드 3 때보다 잘하긴 했더라고요. 폴드 3 때는 이 펜을 수납하는 부분이 이 힌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도 길고 엄청 커졌었는데, 이렇게 뒷면으로 오면서 그립할 때 그렇게 손에 거슬리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왜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잡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잡는 사람은 없고 보통 이렇게 잡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은 어차피 뜨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뒤로 옮긴 거는 잘 설계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도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펜 아쉬운 점, 급하게 메모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이 S펜을 꺼내고 외부 디스플레이 쪽에 펜을 가져갈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 너무 아쉬워요. 꺼진 화면 메모라고 해서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이 S펜 버튼을 누른 채로 S펜으로 화면을 2번 두드리면 새 노트를 바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생각하고 이렇게 펜 꺼내서 톡톡 두들겨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 되지 하고 폴드를 펼친 다음에 삼성노트 실행해서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레커멘드에서 새 노트 작성해서 메모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폴드를 펼칠 때 이미 화면이 켜져서 꺼진 화면 메모를 실행하려면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서 화면을 끈 다음에 톡톡 두드려야 돼요. 이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얼른 외부 디스플레이로 디지타이저를 넣어서 이 S펜이 인식 가능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물론 S펜 수납도요. 마지막 6번째 단점, 지문인식 센서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요즘 페이스 아이디보다 지문인식이 간편한데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손이나 지문인식 센서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문인식이 안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물기를 닦으세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여기 S22 보시면 지문인식 센서 타입이 달라요. S22 온스크린 지문인식 센서는 초음파 방식이라서 이렇게 물을 묻혀 놓고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문인식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 Z 폴드로 잠금 해제하실 때는 손가락이랑 지문인식 센서 둘 다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잠금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내돈내산 갤럭시 Z 폴드 4 한 달 사용기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실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말고도 이 Z 폴드 4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